안녕하세요. 1월 31일 코인 관련 뉴스 시작합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굉장히 묘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힘을 잃고 있고 금은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디지털 금이라 불리던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아래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돈이 도망치고 있다는 느낌 다들 한 번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로 도망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달러가 웃음을 잃었는지, 왜 금이 다시 왕좌에 올라섰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은 금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연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챕터 1. 달러는 언제 강하고 언제 약한가 달러 스마일 이론. 달러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달러 스마일 이론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이론은 달러 가치가 웃는 얼굴처럼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구간 왼쪽 입꼬리, 세계가 공포에 빠질 때입니다. 금융위기, 팬데믹, 전쟁 같은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무조건 가장 안전한 곳 미국 국채로 몰립니다. 그래서 달러는 강해집니다. 두 번째 구간 오른쪽 입꼬리, 미국 경제만 독주할 때입니다. 미국이 잘 나가고 금리가 높고 성장률이 압도적이면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달러는 또 강해집니다. 문제는 가운데입니다. 미국 경제가 망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강하지도 않은 구간. 금리는 내려가고 재정 적자는 커지고 달러의 매력이 떨어지는 구간이죠. 이걸 달러 프라운, 달러가 찡그린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시장이 바로 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챕터 2. 달러가 찡그린 이유 금리 인하와 미국의 빚. 최근 달러 약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리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방향은 인하 쪽이라는 걸요.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를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둘째는 미국의 재정 적자입니다. 미국은 지금 빚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재정 지출 확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달러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안전할까? 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조용히 달러를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금 가격이 미쳐 날뛰는 진짜 이유입니다. 챕터 3. 돈은 어디로 가는가? 금과 비트코인의 갈림길. 달러가 흔들리면 대체 자산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금, 5천년 동안 살아남은 자산. 전쟁이 나도 국가가 망해도 화폐가 휴지가 돼도 남는 자산.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 디지털 금을 자처하는 새로운 실험. 공급량이 제한돼 있고 중앙은행이 찍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철학적으로는 금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면에서 시장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을 선택했습니다. 챕터 4. 왜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인가?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역사와 신뢰의 차이. 금은 5천년을 살아남았고 비트코인은 이제 겨우 18년입니다. 큰 글로벌 금융 붕괴를 완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이 진짜 무서워질수록 사람들은 실험이 아니라 검증을 선택합니다. 둘째, 누가 사고 있느냐의 차이. 금은 지금 중앙은행이 사고 있습니다. 국가가 매수 주체입니다. 이건 가격의 바닥을 만들어줍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 헤지펀드 중심입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위기에서의 성격 차이. 금은 공포가 커질수록 오르는 전형적인 안전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같이 움직입니다. 위험 자산입니다. 시장이 무서워지면 가치 떨어집니다. 넷째, 내재 가치의 문제. 금은 산업용 수요와 실물 수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결제 수단으로서 사회적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챕터 5. 그래서 금은 폭등했고 비트코인은 멈췄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금은 5,4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은 100금까지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89,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닙니다. 자산의 성격 차이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혁신의 시대가 아니라 불안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6. 파월이 말한 금 급등 해석이 중요한 이유. 파월 의장은 금과 은 급등을 지나친 거시 신호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연준도 달러 신뢰가 완벽하다고 말하진 못하는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연준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면 금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을 들고 갈 만큼 편하지 않다. 그렇다고 현금 달러를 들고 있기도 불안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으로 피난을 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 상황에서 안전 자산이 아니라 하이테크 주식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챕터 7. 금이 오를 때 항상 따라오는 착각들. 금 가격이 급등하면 항상 이제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사면 꼭지 아니야?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자산이라기보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자산에 가깝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성장이 멈추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비트코인은 신뢰가 깨지면 가격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사라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금이 오를 때는 항상 지금이 고점이냐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금을 찾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 금을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달러, 채권, 주식, 비트코인 어느 쪽도 완전히 안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분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포인트. 금이 이렇게 오르니까 나도 금에 올인해야 하나?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금은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방패지 수익률을 폭발시키는 무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금은 주식이 무너질 때 계좌를 지켜줬고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 자산을 보존해줬지만 불을 빠르게 불려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금이 좋아서라기보다 다른 자산들이 불안해서입니다. 달러는 금리 인하와 재정 적자로 신뢰가 약해지고 채권은 인플레이션과 공급 부담이 있고 주식은 고평가 논란이 있고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금이 선택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점은 타이밍이 아니라 역할 분담입니다. 포트폴리오 안에서 금은 위기 보험이고 비트코인은 성장 옵션이고 주식은 수익 엔진이고 현금은 기회 대기 자산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수록 이 역할 구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금이 오를수록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보다 얼마나 잃지 않게 해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금이 오르는 국면이 항상 곧 대폭락이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은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는 겁니다. 지금 금을 사는 자금도 똑같습니다. 위험이 확정돼서가 아니라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비트코인의 위치는 더 명확해집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금과 경쟁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주식과 경쟁하는 자산입니다. 기술주가 강하면 비트코인이 강하고 기술주가 흔들리면 비트코인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시장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흐름은 금 대 비트코인의 싸움이 아니라 안전 대 성장의 구도입니다. 시장이 안정되면 비트코인이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풀리고 위험 선호가 살아나면 비트코인은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금이 주인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웃음을 잃은 시대, 돈은 다시 가장 오래된 피난처로 돌아갔습니다. 비트코인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지금 금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시장이 느끼는 공포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금의 시대는 생각보다 오래 갈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일 시장 흐름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